어제까지만 해도 나라를 구했다던 영웅이 오늘 갑자기 내란 피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냄새가 나도 너무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짜고 있는 건 아닐까요? 봉지욱 기자가 끈질긴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종합특검에서 이분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이제 피의자로 혐의가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행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종합특검이 최근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국무회의에서 해제된 이후에 이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의 CIA 같은 정보기관 해외에 알리려고 했다. 근데 거기에 조태용 국정원장뿐만 아니고 홍장원 차장도 연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한 내용 제가 이제 홍장원 차장과도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뜬금없이 지금 이런 기사들이 시작되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과연 이게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해서 그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야 될 텐데 뒤늦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 일단은 관련 기사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어제요. 어제 조선일보인데 어제 저녁 8시 6분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이제 어제 종합특검에서 김지미 특검보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것 같던데 탄핵 공신에서 내란 혐의자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추락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입건됐을 뿐인데 저도 피의자입니다. 제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돼서 저는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홍장원 차장의 추락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달 때는요. 그냥 이 홍장원은 유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쓴 기사. 통상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만약에 종합특검이 홍장원을 입건해서 피의자로 조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그때는 이렇게 길게 기사를 실어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이밍을 해서 홍장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예전부터 좀 많이 비판하고 칼럼으로도 비판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 예전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2024년 12.3 내란 직후에 저와 연락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어디 라디오 가서 밝힌 바에 따르면 홍장원 차장의 아버지도 이제 군인이었고 그래갖고 자기 집안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보수적인 집안이고 조선일보를 구독해오던 집안인데 이번 사건을 내가 직접 겪으면서 내가 취재원이 됐을 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겪어봤다. 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제 끊었겠죠. 조선일보 끊었는데 어찌됐든 조선일보는 저렇게 했고 당시에 연락했을 때 저는 뉴스타파 기자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 뉴스타파 김용진, 한상진, 봉지욱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을 홍장원 차장이 부인분과 아내분과 이제 관람을 하셨대요. 관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 언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다. 미안하다고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느꼈다. 잘 봤다. 이렇게 영화 감상평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제 뜬금없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의 반응, 입장은 조금 있다가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이 기사를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홍장원을 특검에 입건해 수사 중이고 곽종근 아시죠?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홍장원과 곽종근은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증언자 2명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이끌어낸 공이 많은 증언자들이죠. 근데 중요 증언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2심에 들어갔잖아요. 기사를 보면 2차 종합특검이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입건에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 특검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당시 국정원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고 있죠. 밝혔고 의심했고 피의자로 입건했고. 근데 제목은 홍정원 추락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도 이렇게 볼 때 신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 기사를 보실 때 지금 이 홍정원 차장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홍정원의 추락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이런 사진을 씁니다. 예. 사진이 엄청 많겠죠. 홍정원 차장 사진이 많은데 이런 사진을 썼을 때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비웃고 비꼬는 듯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검이 브리핑에서 조태용과 홍장원 등 국정원 정무직 출신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4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을 만난 뒤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홍정원 차장이 그 국정원 1차장인데 해외 파트, 이제 공작 파트거든요. 거기 이제 책임자인데 국정원이 미국 등 카운터 파트인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접촉해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특검이 이제 발표한 내용이겠죠.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특검이 CIA와 접촉해 메시지 전달을 시도하는 과정에 해외 파트를 담당했던 홍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2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특검의 발표에 대해 홍 전 차장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와. 안 하고 이렇게 썼으면 조작을 한 것인데 통화를 했겠죠. CIA 관련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것은 맞지만 계엄 관련 메시지 같은 건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게 딱 이 한 문장입니다. 홍 전 차장의 입장이 여기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실려 있어요. 예.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렇게 쭉 기사로 하고 여기 보면 또 야기적인 게 있죠. 홍 전 차장은 김병기 의원과 함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뉴스공장을 굳이 언급하고 있죠. 당시 김 의원은 그러니까 김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실력자로 꼽혔다. 지금 김병기는 이제 수사받고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굳이 언급하고 있고 당시에 김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실력자로 꼽혔다. 당 원내대표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홍 전 차장은 2차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이게 지금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 실력자인데 그러나가 붙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그러나가 붙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윤석열 파면과 탄핵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한 사람인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나갔고 김병기랑 또 같이 나갔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피의자로 추락했다.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은 이 결과를 설명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인들 그런 것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곽종근 전 특수 전 사령관도 홍 전 차장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돼 있고 어제 보니까 JTBC도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언론에서 서로 단독 경쟁을 하면서 단독이라고 해봐야 이게 어디서 소스가 나왔을까요? 특검이잖아요.
예, 특검 내부에서 나왔겠죠. 근데 제가 요 JTBC의 뉴스를 보여드리고 이후에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요 사안을 취재한 오혁진 기자와 잠시 전화 연결하고 또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를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6명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내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 명단에 올렸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내란의 폭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홍 전 차장이 이제는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초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조선일보 뭐 기사와는 좀 결이 다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뉴스는 뭐 아무래도 방송 뉴스는 짧기 때문에 이게 2분짜리 리포트인데 이제 조선일보는 아예 작정하고 홍장원의 추락이란 단서를 달고 뭐 김병기도 꺼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꺼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로 홍장원 차장이 내란에 가담한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러면 그렇지 홍장원은 원래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죠. 뭐 다른 조직이 아니죠. 예,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오혁진 기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특검하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배. 오 기자. 네네네. 네, 지금 방송 중인데요. 아, 네. 우리가 또 방송이니까 네. 존중해서 존댓말을 써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오혁진 기자 지금 네. 홍장원 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에서 결정적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 네네네네. 예, 근데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예.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달 전에 특검에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죠. 35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35명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네. 근데 이제 전현직이 포함됐는데 네. 어쨌든 그 홍장원 차장이 관리했던 그 부서 해외 파트, 그러니까 이게 1차장 산하의 그 여러 부서국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제로 CIA 측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 CIA.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사태 때 합수본이 구성되려고 했을 때 예. 국정원에서 파견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홍장원 차장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장원을 싫어하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좀 있다. 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좀 있는 사실도 비틀어서 진술하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예.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까지 입건을 해버리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까지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예. 홍정원 차장은 그 CIA의 그런 계엄은 합리적이었다?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네. 홍 전 차장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줄 입장을 밝혔던데 내가 뭐 CIA 측에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비상계엄 상황 때 그 이제 보니까 김태효가 지시를 했더라고요. 아, 김태효가. 네, 신원식 실장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예. 김태효가 조태용한테 연락을 해서 조태용이 홍정원 차장에게 연락을 해서 네. 그 정무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부서장 회의가 이제 그 계엄사에다가 우리 국정원 사람들 네. 그 수사 몇 국에 네. 얼마나 몇 명 파견 보내다 이런 회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인데 그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근데 차장인데. 이제 예. 그 회의를 주관하고 참석했다는 게 예. 국회에서 그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유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 또한 2차 계엄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2차 계엄을 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다. 예, 뭐 그렇게 그건 봤었던 것 특검의 같아요. 생각이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오류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특검 측에다가 좀 취재를 해서 그 이제 네. 전해들은 얘기는 네. 특검에 진술한 국정원 요원들 중에서 네. 뚜렷한 것들이 발견이 돼서 입건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뚜렷한 게. 그러니까 네. 진술이네요, 이게. 그죠? 네, 어떤 맞습니다. 물증이 네. 아니고 40여 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그중 일부에게서 홍정원 전 차장 관련 혐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 나와서 이 특검 얘기는 이거죠, 지금. 네네네네. 아, 그건데 또 국정원 측을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인원들이 홍 전 차장을 모함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국정원 그래서 내부에서. 평가가 갈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시가 네. 그 정보사의 그 박민우 준장님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 그랬죠. 네, 제보가 몇 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처럼. 아, 그걸 또 수사했어요, 별건인데. 네. 아, 근데 그렇게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것만 해야지 거기서 인지했다고 그걸 다 하려고 하면 누가 거기서 제보를 하고 할까요? 그죠? 근데 내사를 했는데 어쨌든 수사가 아니라 내사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제보가 들어온 만큼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돼서 예. 어쨌든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죠. 네. 근데 약간 그런 스탠스이지 않을까 지금 이제 홍정원 차장을 이제 입건을 한 게 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란 직후,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까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외교부에서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이번에.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1호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장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에 있다고 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은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김태우하고 또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이게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켰어요. 예의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